여러분,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만으로도 매달 34만 원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에서 70대 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5가지 실수는 그냥 넘어가면 평생 수천만 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함정과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각종 복지와 지원금 제도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평생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첫 번째 함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기초연금의 기준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되었으니 당연히 연금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선정기준액이라는 문턱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단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2,510원입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11만 원, 10년이면 무려 4천만 원 이상입니다. 단순히 용돈 수준이 아니라 노후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놓치면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2025년 현재 단독 가구 기준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나는 월급도 없는데 왜 탈락이냐? 하고 항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급여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실제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리고 기본 공제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많은 분들을 낭패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 그리고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재산으로 잡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일도 안 하고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지?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재산 소득 환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세 김 어르신이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융재산에는 일정 부분 공제가 있습니다. 보통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부부 가구는 4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죠. 그렇다면 김 어르신의 경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략 4%를 적용한다고 보면 연간 약 12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매달 10만 원씩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누적되다 보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이 씨 부부는 소득도 없고 예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였습니다. 이 부부가 타고 다니는 차가 신차 가격 4천만 원에 등록된 차량이었는데 실제 중고차 시세는 1천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적 서류상에는 여전히 4천만 원짜리 차량으로 잡히면서 그 금액이 고스란히 재산소득으로 환산되어 연금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달 112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그 이상 금액은 나머지의 3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다면 112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남은 38만 원의 30%, 즉 약 11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50만 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에는 11만 원 정도만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나는 이래서 못 받는다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단순한 예 아니오 문제가 아니라 아주 세밀한 계산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연금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금융재산의 이동, 자동차의 시가, 보험 해약 환급금 등 작은 부분들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둘째,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까지도 꼼꼼히 계산된다. 셋째, 근로소득 공제가 있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반드시 전문가나 공적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르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연금 탈락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어질 파트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함정과 대비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액과 계산 방식은 글자와 숫자로만 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3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0세의 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아온 적금이 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약 5천만 원. 소득은 따로 없고 현재는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없는데 기초연금은 당연히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기초연금은 금융재산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지만 나머지 3천만 원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3천만 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 10만 원 정도가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잡힙니다. 본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에서는 매달 10만 원씩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선정 기준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김 어르신은 아무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금융재산 때문에 월 소득이 초과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어르신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65세 이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소득이 거의 없고 예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몇 년 전 은퇴 기념으로 4천만 원짜리 신차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실제 중고차 시세가 1천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현재 시세가 아니라 등록 당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씨 부부는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액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결국 돈이 없는데도 연금을 못 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은 68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셔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약 150만 원을 벌었는데 주변에서 그 정도 소득이면 기초연금은 못 받아라는 말을 듣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근로소득 공제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월 112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그 이상은 3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150만 원 중 112만 원은 공제되고 남은 38만 원의 30%, 즉 약 11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월 11만 원 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신청만 했어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를 몰라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72세 최 여사는 젊을 때부터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비가 급해져서 그중 하나를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환급금은 무려 3천만 원. 최 여사는 이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초연금 심사에서 이 환급금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것뿐인데도 그 해에는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가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마지막은 69세 정 어르신입니다. 정 어르신은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아들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내 돈을 잠깐 옮겨놓은 것뿐이니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려 했다고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돈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5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행정은 규정대로만 본다. 둘째,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해서 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셋째, 작은 행동 하나, 작은 금융거래 하나가 수급 자격을 뒤흔들 수 있다. 결국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는 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함정을 모른 채 방심하다 보면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탈락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5가지 실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하셔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만드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실수들이 대부분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족 계좌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돈을 잠깐 맡겨두곤 합니다. 내 통장에 있으면 혹시라도 탈락할까봐 아들 통장에 잠깐 넣어두자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행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은 고스란히 남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정 어르신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아들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돈은 여전히 정 어르신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반영되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만 샀고 결국 기초연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즉, 돈을 가족에게 맡긴다고 해서 기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차명 통장, 차명 적금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아들 이름으로 넣어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나중에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그대로 본인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자녀의 재산과 본인의 생활 관계까지 꼼꼼히 조사하기 때문에 차명으로 숨겨놓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 추적이 과거보다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계좌 이동 내역, 인출 내역, 사용 내역까지 전부 확인되기 때문에 차명 재산은 결국 본인의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숨기려는 시도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동차 가액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 씨 부부는 은퇴 기념으로 구입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신차 가격은 4천만 원이었고 실제로는 몇 년이 지나서 중고차 시세가 1천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여전히 4천만 원 차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결국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가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동차는 단순히 내가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아니라 등록 가격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차량 가액이 크다면 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보험 해약 환급금입니다. 보험은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젊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급하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72세 최 여사는 노후 생활비가 급해서 저축성 보험 하나를 해약했습니다. 환급금은 약 3천만 원. 최 여사는 그 돈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이 환급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탈락했습니다. 특히 보험 해약금은 금액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수급 자격이 끊겨버립니다.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5년 이내 큰 재산 이동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최근 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집을 팔거나 큰 금액의 예금을 해지한 경우, 심지어 가족 간 재산 이전까지도 전부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69세 박 어르신은 생활이 어려워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습니다. 집값은 2억 원이었는데 그 돈을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본인은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 2억 원을 최근 5년간 재산으로 보고 소득 인정액에 반영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즉,
최근 5년간의 큰 재산 이동은 반드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지금 가진 돈이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실수는 아주 흔하게 벌어집니다. 첫째, 가족 계좌에 돈을 맡기는 행동. 둘째, 차명 적금과 통장. 셋째, 자동차 가액 관리 소홀. 넷째, 보험 해약 환급금. 다섯째, 5년 이내 큰 재산 이동. 이 5가지만 피하셔도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행정은 절대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서류상 기록과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이 끊기는 이유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이미 탈락했는데 이제 끝난 건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영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심지어 기초연금 말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도 없고 월급도 없는데 왜 안 나오냐 하고 억울해 하십니다. 그런데 통장에 오래 묵혀둔 예금, 시가가 높은 자동차 혹은 전세 보증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재산 구조를 재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어르신은 통장에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쓰려던 돈이 아니라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이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을 생활비 목적의 여러 통장으로 나누고 실제 사용 내역을 남기자 단순한 저축이 아닌 생활비로 인정받아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증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셨는데도 예전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두신 분들 많으시죠? 소득도 없는데 괜찮겠지 하고 방치해두면 공단에서는 추정 소득을 계산해서 탈락 사유가 됩니다. 실제 소득은 없어도 서류상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을 접으셨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정리해도 탈락 사유가 사라져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차량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후 차량이거나 중고차라서 시세가 크게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량 가액을 정확히 평가받아 시세를 반영하거나 불필요한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을 줄이거나 가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소득 인정액이 크게 내려가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험 관리입니다. 보험을 해약하면 환급금이 들어와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무조건 해약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큰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저축성 보험은 전문가 상담 후에 부분 해지나 전환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연금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잘만 관리하면 보험 때문에 끊겼던 연금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전세를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크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합니다.
반대로 월세는 실제 지출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전환하면 보증금은 줄고 월세 지출은 공제로 반영되어 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실제 계약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바꿔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신청 자체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탈락했으니 이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는 안 됐던 분도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단독 가구 기준이 213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22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차이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 다시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따라서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신청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미안하신 분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액은 주택 가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월 100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은 그대로 본인 명의로 남고 부부가 사망한 뒤에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잃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죠.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농지연금도 있습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시세에 따라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월 8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땅만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불리하지만 농지연금으로 바꾸면 생활비도 생기고 소득인정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과 별도로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복지시설 보조, 환경정비 같은 공익활동이 대표적이죠. 활동비는 월 27만 30만 원 수준이지만 중요한 점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보탬은 물론 사회적 관계 유지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료비가 거의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산 구조를 조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고 차량이나 보험을 잘 관리하면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일자리, 기초생활보장 같은 제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 혜택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꾸준히 신청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이제 기초연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머릿속에 두셔도 불필요한 탈락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확인하기.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매년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기. 근로소득 공제액 적용 확인. 112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계산. 즉, 월급이 있어도 전액 반영되는 것이 아님. 계산 방식 이해 필수. 금융재산 공제 적용 여부. 예금 적금은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 단순히 돈이 많아 보여도 실제 생활비로 쓰인 내역이 있으면 유리하게 반영 가능. 자동차 가액 관리.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전액 소득으로 계산. 실제 시세와 등록 가액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처분 고려. 보험 해약 주의. 저축성 보험 해약 시 환급금이 일시 소득으로 잡혀 탈락 위험. 보장성 보험은 유지에도 영향이 적은 경우가 많으니 구분 후 판단. 5년 이내 재산 변동 기록 관리. 집 매매, 큰 금액 인출, 증여 등은 모두 5년간 기록에 남음. 단순히 지금 돈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과거 내역도 반드시 체크. 반드시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음.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이 바뀌었으면 다시 신청해야 기회가 생김. 만약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반드시 다음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하면서도 내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 매달 생활비 확보. 농지연금 농지를 활용한 노후 생활비 마련.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 노인 일자리 사업 월 2,730만 원 활동비. 기초연금과 중복 가능.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지원. 최근 기준 완화로 혜택 가능성.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 살아온 권리의 대가입니다. 신청하지 않아서, 몰라서, 혹은 작은 실수 때문에 놓치신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쥐어야 할 수천만 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저런 상황인데 어떡하지?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겪으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할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챙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